식탁 위에 영양제가 몇 개나 있으세요? 비타민C, 칼슘제, 오메가3 홍국, 마그네슘, 루테인, 유산균, 글루코사민. 아마 세다가 헷갈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잖아요. 무릎이 시리고 눈이 침침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그때마다 하나씩 더 챙겨 먹게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10알, 12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5세 박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공들여 챙겨 드시던 영양제가 12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매년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작년 봄 검진 결과를 받아 들고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날 바로 입원을 하셨어요. 진단명은 급성 신부전증.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박씨 어르신은 그때서야 내가 몸을 위해 챙겨 먹던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냥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안전한지 아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과묵한 장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은 아프면 가슴이 쥐어짜이고 위장은 탈이 나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간도 황달이 오고 췌장도 극심한 통증을 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그러니까 신장은 달라요.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러요. 콩팥이 하는 일이 뭔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루에 약 180m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m.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서 노폐물을 솎아내고 몸에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지키는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작은 필터들이 양쪽 콩팥에 무려 200만 개가 넘게 들어있어요. 이게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피를 걸러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양제도 결국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물질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요. 간에서 한번 처리를 거친 다음 그 부산물과 찌꺼기들이 고스란히 이 사구체 필터를 통과해야 몸 밖으로 나갑니다. 하루에 한두 알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12알, 15알씩 고농도 성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천천히요. 사구체 세포들이 조금씩 부어오르고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여과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 과정이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검진 수치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콩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왜 몰랐을까 하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합이 문제입니다. 어떤 영양제를 어떤 영양제와 같이 먹느냐,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어떤 약과 함께 먹느냐, 이게 신장에 완전히 다른 수준의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조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중 하나라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투석실로 이어진 케이스들입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 즉 메가도스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면역력에 좋다며 하루 2000mg, 3000mg씩 먹으라고 했던 거요. 그 비타민C를 칼슘제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둘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거니까요. 둘 다 먹으면 더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몸 안에서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게 신장을 통과하면서 사구체 모세혈관을 긁고 막고 찢어냅니다. 신장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요로결석, 출산보다 아프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수산칼슘 결정이 통로를 막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구체 자체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비타민C가 나쁜 게 아니에요. 칼슘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둘을 동시에 고용량으로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더 심각합니다. 혹시 콜레스테롤 약, 그러니까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홍국 영양제 드시는 분요? 홍국이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해서 약 먹는 것도 불안하고 자연 성분도 더 추가하면 낫겠다 싶어서 2가지 다 챙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홍국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화학 구조가 스타틴 계열 약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연 성분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몸에 들어오면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2배의 스타틴을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이걸 과다하게 받으면 근육 세포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의학 용어로 횡문근육해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녹는 겁니다. 그 녹은 근육 단백질 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콩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구체 필터를 통째로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응급실에서도 쉽게 손쓰기 어렵습니다. 콩팥이 한꺼번에 폐쇄되는 거니까요.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지금 홍국 영양제 드시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그 조합을 끊는 겁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로 건강즙, 추출물, 정체불명의 한방 영양제 드시는 분 많으시죠? 아들이나 딸이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사다 줬다, 인터넷에서 후기 좋은 걸 직접 주문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걸 무릎이 아프다고 먹는 소염 진통제, 이른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계열 약이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염 진통제 자체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미 신장이 좀 약해진 50에서 60대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다 성분 자체가 불분명한 해외즙이나 추출물이 함께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폭증합니다. 신부전으로 이어진 케이스 중에 이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드시던 양이 얼마 안 됐을 때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직구 건강식품 그리고 진통제, 이 2가지는 절대 동시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소변입니다. 아침에 첫 소변 보실 때 한번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품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품 소변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소변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반 거품은 금방 꺼집니다. 30초에서 1분 이내예요. 그런데 비누 거품처럼 촘촘하고 빽빽한 거품이 3분이 지나도 안 사라진다면 이건 달리 봐야 합니다.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어요. 걸러졌어야 할 단백질이 콩팥 필터를 그냥 통과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구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변 색도 봐주세요.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빛입니다. 콜라색처럼 진한 갈색이거나 분홍빛 또는 붉은빛이 도는 소변은 신장이나 요로에 출혈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한 번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건 아니지만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거나 발목이 자꾸 붓는 분 계시죠? 저녁에 많이 걸어서 그러려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런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눈 밑이 항상 부어 있는 건 신장의 이상을 알리는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 3가지 거품 소변, 소변색 변화, 아침 부종,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서 혈액검사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검사 결과지 받으시면 2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하고 액프로이라고 써있는 사구체여 과율이에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에너지를 쓰고 남긴 노폐물인데 콩팥이 이걸 제대로 못 걸러내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남성 기준으로 1.2 이상, 여성은 1.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액프로는 콩팥이 1분의 혈액을 얼마나 여과하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상은 60 이상인데 이게 45 밑으로 내려오면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꼭 가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 수치를 처음 봅니다.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양제를 아예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영양제를 똑똑하게 먹자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들에서 신장에 큰 무리 없이 꾸준히 복용할 수 있다고 검증된 영양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추려보면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 장 건강을 챙기면 면역 전반이 좋아지고 실제로 신장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우리 나이에는 부족해지기 쉽고 근육 건강, 뼈 건강, 면역 모두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단, 지용성이라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의사 처방 아래 복용량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 혈관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것도 하루 1000mg 수준이 적당하고 2 이상이면 오히려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외에 나머지는 정말 의사나 약사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같이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 절대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 신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양제도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는 3개월 꾸준히 드신 후에 최소 1에서 2주는 복용을 중단하는 휴약기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콩팥이 쌓인 부담을 털어내고 리셋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쉬지 않고 계속 복용하는 분과 주기적으로 쉬어가는 분, 10년 뒤 신장 수치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몸에도 쉬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씨 어르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바로 영양제 조합을 바꾸고 식습관도 조정하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지금은 신장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나오시면서 보호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나를 아끼려고 했던 건데 정작 나를 해치고 있었구나.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야 해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비싼 걸 먹는 게 아니라 맞는 걸 먹는 것,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어가는 것. 지금 식탁 위에 영양제가 몇 알이나 있으신지 한번 다시 세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조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조합을 바꾸세요. 댓글에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 이름들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조합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여러분 스스로 지켜주세요.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그 장기를 위해서요.